네, 안녕하십니까. 우주 1356의 김상훈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는 블록체인의 역사와 대시체인, 과연 대시체인의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100% 블록체인 전문가 리암킴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리암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리암킴입니다. 오늘은 대시체인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기존의 강의를 들으셨던 내용들이 통폐합돼가지고 설명이 되니까요. 집중해서 들으시면은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사무실에서 직접적인 직강을 못 들으시는 분들은 영상을 꼭 참고해주세요. 자, 블록체인이 뭔지를 알기 전에 우리 코인하고 토큰하고 이제는 구분할 수 있으시겠죠? 줄여서 크립토라고 부르는 이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는 코인이 있고 토큰이 있어요.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것을 코인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그 코인의 기술 기반으로 해서 특정 목적을 갖고 발행된 그 토큰들을 토큰이라고 하죠. 이 둘 다 암호화폐라고 부르기는 하는데요. 자체적으로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냐, 기술을 갖고 있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해서 자생적으로는 못하고 모체화되는 코인이 있냐, 이런 구분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것을 이젠 우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월드쉐어나 대시체인이나 대시월렛이나 그런 것들은 전부 이 기더브라는 사이트에서 그 소스코드를 찾아볼 수 있죠. 개발자들이 이렇게 소스코드를 올려놓는 공간인데요. 기더브에서 보면 이렇게 TKRW 소스코드 역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트랜잭션이 있지만 우리 대시체인 역시도 메인넷이기 때문에 그 메인넷 전송에 따른 트랜잭션이 발생하겠죠. 트랜잭션은 제가 예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모든 기록에다가 지금 내가 한 짓까지 포함된 기록이 암호화돼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때까지 온라인 사업들 많이 하셨었는데 온라인 사업하고 탈중앙화 어플 D앱이라고 하죠. 그런 진짜 블록체인 사업하고 온라인 사업은 큰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컴퓨터 전산이냐 아니면은 블록체인이냐 이렇게로 나뉘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되게 작은 차이 같지만 컴퓨터 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냥 회사가 임의대로 조작할 수도 있고요. 위조나 변조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에 그 비용 역시도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큰 서버를 놓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관리 비용 부담이 매우 적고, 그리고 컴퓨터 전산과는 다르게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블록체인 사업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방판, 다단계 이런 것들과, 물론 이걸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지만 굉장히 적은 돈을 벌 수 있게 중앙 집권화돼 있어요. PV 시스템이라던가 그런 각종 트릭을 이용해서 오너가 많이 벌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업자나 유저가 돈을 많이 벌 수 없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반면에, 다오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공평한 스마트 컨트랙트로 이루어져 있는 자율적인 조직이죠. 미래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메타허브만 놓고 보더라도 기존의 은행과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전산으로 이루어진 것은 말씀드렸듯이 서버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증설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과 공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초기의 스타트업에서는 웬만한 매출 가지고서는 유지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지속적으로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스캠 사업은 절대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온라인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블록체인을 이용해야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랫돌 빼서 윗돌 놓기라는 거에 지금 빨간색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K 모 토큰의 그 모습입니다.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져 있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이 건전하다, 믿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직강에서 들으셨듯이 그 원숭이 이야기 기억하시죠? 네. 사업가가 원숭이를 비싼 돈 주고 사와서 구매한다고 하고 그 가격을 점점점 올리니 원숭이를 열심히 잡아다 팔았지만 결국에 그 사업가 직원이 사업가 왔을 때 팔으라고 반값에 주는 원숭이를 모두 빚을 내서 샀다가 결국에 사업가가 돌아오지 않아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마을에 계속해서 넘쳐나는데 빚만 얻고 돈은 사업가만 벌었다는 그 이야기. 블록체인 역시도 블록체인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코인 시장은 이렇게 트렌드에 따라서 변해왔거든요. 물론 2016년까지 정도, 2009년부터요. 비트코인이 탄생한 그 시절부터 2016년까지는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보신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초기의 행운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뒤로는 계속해서 피해자 양산 시기였고요.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서는 굉장히 양극화가 되었죠. 아예 모르던가 아예 잘 알던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고 어중간하게 중간에 계신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예 포기를 해버린 경우가 많아요, 공부를.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투자하시는 경향이 생겨났죠. 그래서 진짜를 보는 눈이 중요한데요. 그럴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일단 기더브에 등재되어 있는 여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듯이 한국 가상자산평가원 평가인증원이라는 곳도 결국에 평가하는 이런 곳도 스캠 지수를 매긴다면은 기더브의 소스 코드를 보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더브의 소스가 제대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겠고요. 그리고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이 소스 코드가 등재된 다음에 업데이트 여부도 굉장히 중요해요. 프로젝트 출범 이후에 개발자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될 텐데요. 기더브에서는 그 활동하는 시기 역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앞서는 대시체인에 기더브 등재되어 있고 업데이트 시기가 나타나져 있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좀 흔히 알고 있는 A 땡땡땡 코인이라는 그 코인인데 그 코인의 시기를 보면 출범한 다음에 4년에서 5년 동안에 단 한 번도 개발자가 건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스캠 코인, 그러니까 스캠 프로젝트,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성이 있을 수 있는 프로젝트는 이렇게 기더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백서 내용을 확인해야 된다는데요. 여기 지금 이렇게 불투명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그 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굉장히 유명 거래소에 그 백서에서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포함 내용들이 적혀 있는 서류이거든요. 그래서 공개는 할 수 없지만 그냥 단순하게 정말 있어야 될 정보라고 한다면은 시장 분석이 수치가 들어가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갖고 있는 문제점, 그리고 그 문제점을 블록체인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생태계는 어떤 돈의 흐름을 갖고 있는지 수익 구조에 대한 그 설명이 도식화가 돼서 있어야 되고요. 토큰 이코노미, 코인이, 토큰이 어떻게 분배되고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로드맵, 회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가고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팀 소개까지 있어야 하겠죠. 이 필수 내용들이 없으면 사실 상장이 불가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바일 코인이나 이런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백서가 제가 살펴봤을 때 저 필수 내용조차도 채워지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홈페이지에 도메인 기간 확인을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뭐 후오비란다. 그 후이즈나 네. 가비아 뭐 그런 도메인들을 판매하는 사이트들이 있잖아요. 네. 카페24나 그런 곳에서 내가 검색하고자 하는 도메인을 치면 그 도메인은 이미 사용 중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세한 정보를 보면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어요. 가입했던 국가나 아니면은 서버를 제공하고 있는 장소나 그리고 언제 최신의 업데이트를 했는지 언제 이게 생성이 되었는지 그런 정보들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해봤을 때 이 회사는 한 5년 됐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홈페이지를 가서 보니까 바로 올해 만든 홈페이지예요. 그럼 당연히 그 말은 거짓일 확률이 높겠죠. 그 전에 것들에 대해서 다 찾아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홈페이지 도메인 기간 확인만 하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메인 기간은 대체로 그냥 기본이 2년 단위 연장이에요. 네. 근데 그걸 굳이 1년 단위로 혹은 6개월 단위로 설정을 바꿔가면서까지 기간을 이용하고 있다면은 길게 사업을 할 의지가 없구나. 이렇게 봐도 무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블록체인 사업이다 하고 있는 그 사업들에서는 통상적으로 지갑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 전용 지갑의 주소나 아니면은 전송했던 기록인 트랜잭션을 지금 etherscan.io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코인에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홀더 수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코인이 어떤 비율로 그 홀더들이 갖고 있는지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연히 메인넷 코인이다 했는데 이 ERC20만 뜨는 이더리움 기반만 뜨는 이더스캔에서 검색이 된다면은 그거는 네. 당연히 투자자를 기망한 행위가 되겠죠. 아, 물론 100% 그렇지는 않아요. 거래소에서 메인넷을 상장시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왜냐면은 여러 가지 분석도 해야 되고 상장 여건도 만들려면 거래소에서 소요가 크기 때문에 웬만하면 신규 메인넷은 런칭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ERC20으로 대체해서 상장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플랫폼에서 돌아가는 코인은 메인넷 코인이어야겠죠. 뭐 대시체인으로 예를 들자면 대시 월렛에서 쓰이는 건, 메타허브에서 쓰이는 건, 뭐 월드쉐어에서 쓰이는 건, 그런 플랫폼에서 실제로 돌아가는 것은, 수수료로 사용되는 것은 실제 메인넷인 대시체인의 대시여야 되고 DKRW여야 되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는 거래소에서 ERC를 사용하더라도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것 역시도 메인넷이 맞는가 아닌가 한번 여기 etherscan.io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코인이라고 할 수 있었던 루나 역시도 엄청난 손실액을 끼쳤었죠. 전무후무한 기록을 갱신을 하면서까지 진짜 바닥을 찍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정말 블록체인이어도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흔하게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10분의 1 가격에 판매하는 코인, 이런 것들을 사서도 망하죠. 결국에 10차에 걸쳐서 락업이 해제된다 그랬는데, 나는 한 3차 정도 받을 때부터는 계속 원금보다 손실이어서 총 받은 액수가 내가 투자한 금액조차도 못 건지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뭐 이 그래프나 요 그래프나 비슷하죠. 결국에 코인은 이렇게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그렇게 해도 코인사 입장에서는 돈을 번다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1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토큰을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서 와서 뭐 코인 세일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상장 이후에 자동 매매를 통해서 유저들을 현혹한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한 몇십억 이상의 그런 불법 수익을 거둘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래서 아직도 사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 거겠죠. 블록체인은 사실 세 가지의 트릴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속도와 안정성과 탈중앙성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우리 대시체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기에 속도가 굉장히 느려 보이지만 안정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도가 빠르려고 하면 승인자들이, 검증자들이 적으면 되거든요. 10명이서 오케이 한 안건에 대해서는 10명이 다 동의하는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지만 10명의 대표자인 한 명이 그냥 대표로 오케이 하면 통과되는 안건이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은 10분의 1로 줄어들지만 그 한 명의 대표자가 오케이 했던 그 내용이 10명 전부 다 동의한다고는 볼 수 없겠죠. 그 한 명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그 체인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검증하면 검증할수록 안정성은 올라가고 속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겁니다. 탈중앙성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체인은 아닌데요. 대시체인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그렇게 빠른 모습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죠. 우리 이런 화면을 많이 봤을 거예요. 뭐 월드쉐어와 대시체인과 메타허브와 이런 관계 속에서 우주 1356의 사업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많이 봤을 텐데, 우리가 명확히 아셔야 될 거는 그겁니다. 우주 1356 같은 경우에는 우주몰이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정통 사업을 하는 회사예요. 근데 대시체인에서 보니까 DKRW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대시코인이라는 코인, 메인넷 코인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월드쉐어라던가 월렛이라던가 메타허브 같은 좋은 디앱들이 있으니까 우주 1356은 그것을 채택 활용해가지고 사용할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오해하면 안 되실 게,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도 다른 분들한테 설명하실 때에도 뭐 월드쉐어가 뭐 우리가 주체인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시는 것은 이제 정통적인 사업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되나, 지금 다오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월드쉐어나 이런 것들은 주인이 없는 신개념의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고 설명을 하시는 게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다오라는 개념이 생소하실 수는 있는데, 모 유튜브 채널에서 지금 커뮤니티 지분 보유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그리고 토큰 메커니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자율적인 단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월드쉐어 역시도 이에 해당할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오는 자율적으로 모였다는 것과 신기술이 사용된다는 점,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요. 미래의 기업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리 앞으로의 그 기업의 모습은, 그리고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은 다오의 형태를 갖출 것입니다. 때문에 그를 표방할 수 있는 우리 월드쉐어 역시도 우리가 채택하고 사용하기에 정말 적합한 미래형 플랫폼이다,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우주 1356이 월드쉐어를 채택해서 커뮤니티 유저를 확보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구나,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대시체인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꿈꾸죠. 하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이 모든 사회현상, 모든 생활, 모든 것들을 다 대시체인 사회 안에서 이루는 것일 겁니다. 지금 현재는 커뮤니티, 사람들을 모으는 작업과, 그리고 내 자산을 관리하는 작업, 그리고 관리된 자산을 통해서 생필품을 구매하고, 건강식품을 구매하고, 뭔가 코스메틱 화장품을 구매하고, 상조에 가입하고, 웨딩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런 모든 생활의 전반적인 것들을 다 대시체인 하나만으로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이 대시를 활용하고 있는 우주 1356의 꿈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혜택이 커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 세상은 더 빨리 올 것이니까 그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매주 시행되는 이 영상이나 직강을 통해서 꼭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그리고 대시체인 관련해서 많이 알아보셔서요,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사업을 소개할 수 있고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우리 대시체인은 믿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예, 좀 더 많이 홍보를 하셔서 정말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유저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장님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우주 1356의 블록체인 자문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리암 킴님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